자, 2023년 생활 전문 스포츠 지도사 2급 운동생리학 기출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번 ATP를 합성하는데 사용되는 에너지원이 아닌 것은 1번 근중성지방. 근중성지방은 유산소성 대사에서 사용되는 주 에너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2번 비타민 C. 비타민 C는 뭐예요? 전혀 ATP를 합성하는데 이용되는 에너지원이 아니죠. 비타민 C 그냥 뭐 무기질 중에 하나이고 관련이 없다. 그죠? 3번 글루코스. 글루코스는 해당 과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에너지원이죠. 4번 젖산. 젖산은 해당 과정에서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생성이 되는 그러한 물질이죠. 그래서 보통 당신생 과정에 의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게끔 그렇게 되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근수축에 필수적인 칼슘 이온을 저장, 분비하는 근육세포 내 소기관은 1번 근형질 세망. 그렇죠. 바로 답이 나왔네요. 근형질 세망은 칼슘을 저장하고 분비하고 재흡수하고 이러한 역할을 하죠. 2번 위성세포. 위성세포는 근육이 손상되었을 때 재생을 하게끔 하는 그러한 세포를 말하죠. 3번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는 운동 중에 에너지를 생산하고 세포 호흡에 관여하는 유산소성 소기관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4번 근핵. 근핵은 말 그대로 근육 세포에 존재하는 핵이죠. 그래서 뭐 관련성이 없다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근수축 기전 이런 것들을 할 때 보면은 이 근형질 세망 이 단어를 꼭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주 이 운동생리학 근수축 과정 같은 거를 보게 되면 필수적으로 나오는 게 근형질 세망이죠. 이번에 정답은 1번이 됩니다. 3번 운동 후 초과산소 섭취량 EPOC라고 하죠. 초과산소 섭취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운동 중에 증가한 체온 영향을 미치죠. 2번 운동 중 증가한 젖산 이것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3번 운동 중 증가한 호르몬 이제 에피네프린이나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이러한 이제 호르몬들 이게 흥분성 호르몬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영향을 미친다. 4번 운동 중에 증가한 크레아틴인산 포스페이트 크레아틴은 EPOC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크레아틴인산은 뭐예요? 포스페이트 크레아틴이라고 하는 이 PC는 인원질 과정이죠. 인원질 과정에서 에너지 공급 시스템에서 단시간에 폭발적인 힘을 발휘할 때 사용되는 그러한 에너지 과정 중에 사용되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초과 산소 섭취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제 흥분성에 의한 그 교감신경계가 이제 활발해지고 이러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젖산이 증가하고 체온이 올라가고 뭐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 됩니다. 4번 수중운동 시 체온 유지를 위한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폐활량. 체온 유지하고 폐활량은 상관이 없죠. 2번 체지방량. 체지방량이 많으면 체온 유지를 더 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상관관계가 있다. 3번 운동 강도. 수중 운동 시 운동 강도는 체온 유지에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필요한 옳은 설명인 거고 4번
물의 온도, 체온 유지를 위한 거에 물의 온도, 이것도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내용이 폐활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문제는 상식선에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주는 문제다라고 많이 제가 강조를 하죠. 이러한 건 정말 틀리면 안 돼요. 이거는 바로바로 받아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폐활량은 최대 흡기 후에 최대 호기량으로 수중운동 시 체온 유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4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5번 운동 강도 증가에 따라 동원되는 근섬유 순서로 옳은 것은, 이건 정말 단골 문제입니다. 매년 나올 정도로 이제 이 문제의 형태만 조금씩 달라질 뿐이고 항상 나오는 문제니까 꼭 잘 보셔야 되고, 이거는 잘 보시면 어렵지 않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1번 타입 2A 섬유, 그 다음에 타입 2X 섬유, 그 다음에 타입 1 섬유, 이렇게 되어 있죠. 운동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동원되는 근섬유니까 지근섬유, 속근섬유, 완전 오리지널 속근섬유, 이러한 순서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표현 방식은 뭐예요? 쭉 보시면 지근섬유 타입 1 섬유죠. 그리고 속근섬유 타입 2A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리지널 속근섬유는 타입 2X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해당이 되죠. 어렵지 않게 바로 찾아서 맞추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지근섬유, 산소가 포함되어 있는 섬유 해가지고 FOG 섬유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죠. ST, FOG, FG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도 있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6번 장기간 규칙적 유산소 훈련의 결과로 최대 운동 시 나타나는 심폐기능의 적응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보기를 보시면 기억, 최대 산소 섭취량의 증가, 그렇죠. 심폐조직에 대한 그 변화가 최대 산소 섭취량이 증가하는 거로 알 수가 있죠. 니은 심장 용적과 심근 수축력의 증가, 그렇죠. 이것도 장기간 규칙적인 유산소 훈련의 결과로 볼 수가 있는 그러한 부분이죠. 심장이 커지고 튼튼해지고 심장 근육의 수축력이 증가하는 거니까. 디귿 심박 출량의 증가, 심장에서 빡 혈액을 뿜어냈을 때 그 혈액량이 증가하는 거니까 이것도 옳은 내용이에요. 그쵸?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다 해당이 되네요. 6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7번 항상성 유지를 위한 신체 조절 중 부적 피드백이 아닌 것은, 부정적인 피드백이 아닌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부적 피드백이라는 부적이라는 그 의미를 모르시겠으면 영어 표현을 보셔서 유추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네거티브 피드백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피드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부정적인 피드백은 높아진 것을 낮추는 형태로 나타나는 피드백이라고 보시면 돼요. 1번 세포 외액의 이산화탄소의 조절, 이제 호흡을 뱉는 형식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숨을 쉬면서 호흡을 뱉어냄으로써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죠. 이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피드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2번 체온 상승에 따른 땀 분비의 증가, 그렇죠. 이것도 체온이 상승하니까 너무 상승하는 그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땀이 분비가 증가하는 형태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부정적인 피드백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3번 혈당 유지를 위한 호르몬 조절,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호르몬 조절에 대한 그
반응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것도 네거티브 피드백으로 볼 수가 있다. 4번 출산 시 자궁 수축 활성화 증가. 이거는 이제 부정적인 피드백이 아니라 액티베이션이죠. 활성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긍정적인 피드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더 출산을 잘 할 수 있도록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에 의해서 자궁 수축이 더 잘 일어나게 되고, 릴렉션이라는 호르몬을 통해서 더 몸이 유연해지게끔 되고, 골반이 더 잘 이렇게 벌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유연성이 더 향상되게끔 해주고, 이러한 것들은 활성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부적 피드백이 아니라 뭐 양적 피드백, 양성 피드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부적 피드백이 아닌 거에 해당이 됩니다. 7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8번 운동 중 1회박 출량 증가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회박 출량이 뭐예요? 심실이 한 번 수축할 때 박출되는 혈액의 양을 의미하죠. 1번 대동맥 압 증가에 따른 후부하 증가. 대동맥 압 증가에 따른 후부하 증가는 운동 중 1회박 출량 증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좌심방과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혈액량이 증가해야 하죠. 즉, 확장기 말 혈액량이 증가와 수축기 말 혈액량이 감소해야 1회박 출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2번 호흡 펌프 작용에 의한 정맥 회기 증가. 그렇죠.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었던 부분이에요. 호흡 펌프 작용에 의해서 정맥 회기, 정맥으로 되돌아오는 혈액량이 증가하면 1회박 출량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 3번 골격근 수축에 의한 근육 펌프 작용의 증가. 그렇죠. 이것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왔었던 그 같은 부분이죠. 골격근 수축이 좋아지면 근육 펌프 작용이 증가해서 1회박 출량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4번 교감신경 자극에 의한 심근수축력의 증가. 그쵸? 이것도 옳은 설명입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9번 보기의 기역 니은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보기를 보시면 운동 강도가 25, 65, 85 이렇게 되어 있죠. 즉 25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저강도 운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65는 중강도라고 보시면 되고 85는 고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운동 강도에 대한 거니까. 그렇게 훈련한 운동선수의 운동 강도에 따른 에너지원 사용에 대한 그 내용이 그래프로 나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역하고 니은, 기역은 저강도 운동을 의미하고 니은은 고강도 운동을 의미하니까 저강도 운동에서는 혈중 유리지방산이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죠. 그리고 고강도 운동에서는 근글리코겐이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된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10번 운동 중 손해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보기를 보시면 기억, 골격근 운동 조절이 최종 단계 역할을 한다. 이거는 손해의 기능이 아니라 대뇌의 기능이다 라고 봐야 되죠. 이건 잘못된 설명이고, 니은 빠른 동작의 정확한 수행을 위한 통합 조절을 한다. 손해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정확한 수행에 대한 통합적인 조절. 디귿 고유 수용기로부터 유입되는 정보를 활용하여 동작을 수정한다. 그렇죠. 이것도 손해의 기능이죠. 니은, 디귿 이렇게 두 개가 해당이 되겠네요. 10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